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만 교육부가 특정 수업을 즉시 중단하라는 긴급 공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 사건이 대만의 평범한 고등학생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인데요. 더 놀라운 점은 대만의 교육부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까지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충격적인 사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린즈웨이입니다. 저는 대만 타이페이의 고등학교 교사였어요. 수년 동안 저는 대만의 공식 언어인 표준 중국어 만다린을 가르쳐 오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항상 대만어 민난어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대만어를 사용하며 자랐어요. 조부모님이 조상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을 듣고 자랐죠. 하지만 학교에서는 모든 것이 표준어였습니다. 대만어는 마치 2등 시민 같은 언어로 취급받고 있었어요. 말로는 사용했지만 공식적으로 쓰이지도 않고 가르쳐지지도 않고 동등한 존중을 받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언어가 단순한 단어 이상의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언어는 역사, 문화 그리고 정체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가 되었어요. 학생들이 그들의 언어가 단지 집에서 사용하는 것 이상임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였죠. 그것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대만어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대만 사람들은 대만어를 쓰기 위해 한자를 사용해왔어요.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조합이 아니었습니다. 한자는 표준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더 많은 억양, 다른 소리, 그리고 독특한 문법 구조를 가진 언어를 위한 것이 아니었죠. 일부 대만어 단어들은 한자로 직접적인 표현이 불가능했어요. 다른 것들은 쓸 수 있었지만 발음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대만어를 제대로 배우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들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친구들과도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서서히 대만어는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저는 수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왔습니다. 기사들을 읽고 언어학자들 사이의 토론을 따라가며 심지어 다른 문자체계도 고려해봤어요. 하지만 어떤 것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모든 것을 바꾸는 일이 일어났어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교실은 조용했고 저는 책상에서 학생들의 과제를 채점하고 있었어요. 그때 방 밖에서 속삭임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학생들은 항상 무언가에 흥분하곤 했으니까요. 바이럴 비디오, 새로운 인터넷 트렌드, 또는 연예인 스캔들 같은 것들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의 목소리가 달랐어요. 그들의 톤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흥분이 아니라 충격이었어요. 저는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학생 무리가 복도에 모여 노트북 주변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페이지에 있는 무언가를 가리키며 호기심과 불신으로 가득 찬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한 예감을 느끼며 그들에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다다랐을 때 저는 그들이 바라보고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한자가 아니었어요. 로마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무언가였어요. 둥글고 네모난 기호들로 가득 찬 페이지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한글이었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 학생들 중 누구도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들이 한글을 사용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들 중 한 명에게서 노트북을 받았어요. 천웨일인이라는 학생이었는데 조용하지만 똑똑한 학생으로 수업 시간에 종종 생각이 깊은 질문을 하곤 했죠. 그는 불확실해 보였어요. 마치 제가 어떻게 반응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저는 페이지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한글을 전에 본 적은 있지만 한국어를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보니 뭔가가 딱 맞아떨어졌어요. 이것들은 한국어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대만어였어요. 저는 천천히 단어들을 입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소리내어 말하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완전히 낯선 문자로 표현된 완벽한 대만어 발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학생들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들 중 일부는 취미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글이 한자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의미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리에 기반하고 있었어요. 한글의 각 기호는 서양 언어에서 사용되는 음성 알파벳처럼 하나의 소리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논리적이고 단순하며 정확했어요. 어느 날 장난삼아 그들은 한글로 대만어 단어를 써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대신 거의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모음, 자음, 심지어 억양까지도 이해가 되는 방식으로 쓸 수 있었어요.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손가락으로 노트북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작위 실험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완전한 문장, 심지어 전통적인 대만 노래의 가사까지도 모두 한글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대만어가 완전하고 읽을 수 있는 쓰여진 언어처럼 보였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대만어는 적절한 문자 체계가 없어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해왔어요. 한자는 너무 복잡했고 로마자는 대부분의 대만어 사용자들에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 제 손에는 해결책이 있었어요. 그것은 학생들의 그룹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밀리에 실험하며 드디어 이해가 되는 방식으로 그들 자신의 언어를 써보려고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의심도 보였어요. 그들은 제가 그들이 맞는지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흥분했어야 했어요. 저는 그들을 격려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저는 망설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언어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서는 정체성이 위험한 주제였어요. 수십 년 동안 중국은 대만의 정체성을 지우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들은 대만이 단지 또 다른 성이라고 주장했어요. 우리의 문화, 우리의 역사, 심지어 우리의 언어까지도 그들에게 속한다고요. 중국어 표준어는 대만에서 단지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통제의 상징이었어요. 한자는 항상 그 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대만의 학교들은 표준어로 가르치도록 강요받고 있었어요. 공식 문서는 중국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많은 대만 사람들도 그들의 언어가 적절한 것이 되려면 한자로 쓰여져야 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었어요. 단 하나의 한자도 사용하지 않고 대만어를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제 손에 들고 있는 노트북을 내려다보며 한기를 느끼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위협으로 볼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노트북 단어들, 대만어가 한글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방식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해가 됐습니다. 효과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아이디어가 퍼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항할 거예요. 어떤 이들은 비웃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미워할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요? 중국은 경노할 것입니다. 만약 대만이 대만어를 쓰기 위해 한글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중국 문화에 대한 거부로 보여질 거예요. 그것은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대만이 독립적으로 보이게 하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들이 대만 정부에 압력을 가해 우리를 막으려 할까요? 그들이 이것을 중국 유산에 대한 공격이라고 부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제 학생들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게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혁명은 항상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었어요. 한글로 대만어를 쓸 수 있다는 발견은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린 비밀을 찾은 것 같았어요. 저와 학생들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자유 시간을 실험하는 데 쓰고 있었습니다. 시, 개인적인 이야기, 심지어 전통 대만 노래까지 모두 한글로 쓰고 있었어요. 연습을 할수록 더 놀라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대만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학생들조차
한글을 사용해 읽고 쓰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이해가 됐습니다. 암기가 필요한 한자와 달리 한글은 자연스럽게 단어의 발음을 낼 수 있게 해주고 있었어요. 항상 표현하기 어려웠던 대만어의 억양도 간단하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제 교실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마치 우리만의 작은 비밀처럼 호기심 많은 마음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개인적인 실험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결코 오래 숨겨질 수 없었어요. 소문이 우리 반을 넘어 퍼지자마자 문제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반응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 몇몇 걱정하는 부모님들의 전화였습니다. 그러다가 톤이 바뀌었어요. 부모님들이 학교에 직접 찾아와 답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단순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녀들이 대만에서 가장 중요한 두 언어인 중국어와 영어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 문자로 대만어를 쓰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있었어요. 다른 이들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글을 사용하는 것은 배신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대만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그들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과거 정부에 의해 강요된 언어인 표준어 사용을 거부해왔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부 부모들은 우리가 한자를 버리는 것을 또 다른 위협으로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한자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오랜 세월 대만어를 기록해온 문화적 유산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자를 포기하는 것은 곧 대만의 역사까지 포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반중 정서가 강한 사람들조차도 대만어는 한자로 써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전통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글 사용이 중국과의 갈등을 일으킬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대만 기업들이 중국과의 무역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만약 중국이 화를 내면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중국의 영향력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차별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학교 행정부가 곧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장 선생님과 고위 직원들과의 회의에 불려갔어요. 그들은 예의 바르게 대했지만 그들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언론은 모든 것을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작은 지역 뉴스 웹사이트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었어요. 일부는 단순히 사실을 보도하며 학생들이 대만어를 쓰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로 한글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곧 헤드라인이 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일부 신문은 마치 우리가 완전히 한자를 버리는 것처럼 들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신문들은 우리가 학생들에게 대만어 대신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가장 극단적인 보도는 우리가 대만에서 중국 문화를 지우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약간의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퍼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몇 주 안에 이 주제는 전국 뉴스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기사에서 제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보았고 소셜미디어에서 사람들이 제가 성견지명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배신자인지 토론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를 무시하려고 했지만 압박이 커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항은 더 이상 부모와 교사들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이 알아차렸어요. 대만의 문제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존재를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은 대만이 자체 정부, 군대, 민주적 선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대만이 그들의 나라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 프로젝트를 그들의 통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중국 관리들이 성명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대만이 비중국계 문자 체계를 사용함으로써 중국 유산을 지우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일부 뉴스 네트워크는 심지어 대만이 중국 뿌리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로 문화를 한국화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진정한 위험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더 이상 언어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권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항상 언어를 대만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사용해왔어요. 표준어는 단지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도구였어요. 그것은 법률, 교육, 비즈니스에서 사용되는 언어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대만은 중국 언어 전통을 따르도록 강요받아왔어요. 하지만 지금 고등학생 그룹이 우연히 그 통제를 위협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만약 대만 사람들이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도 자신들의 언어를 쉽게 기록할 수 있다면 그들은 더 이상 중국의 시스템이 전혀 필요하지 않을 것이었어요. 그들은 표준어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별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것이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반발이 그렇게 격렬했던 이유였어요. 그것은 전통이나 문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통제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중국은 통제력을 잃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지만 저항은 매일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한때 그렇게 흥분했던 제 학생들은 이제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 프로젝트를 정말 좋아했지만 압박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 한글로 쓰는 것을 완전히 중단했어요. 다른 이들은 계속 진행했지만 비밀리에 수업 대신 집에서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강력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한자가 결코 그들을 연결시키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들이 자신의 언어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언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듣고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몇 주 동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어요. 부모님들은 불평했고 학교 관계자들은 망설였으며 언론의 분노는 우리 프로젝트를 전국적인 논쟁거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저는 학교에 도착했는데 대만 교육부 관계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모든 것, 우리의 노트북, 발음 차트, 다시 쓴 노래들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한글이 어떻게 한자보다 대만어 소리를 더 정확하게 담아낼 수 있는지 설명하는 동안 그들의 얼굴은 표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듣고 있었지만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공식 명령이 도착했어요. 귀하의 프로젝트는 검토 중입니다. 즉시 모든 실험을 중단하십시오. 우리는 중단되었습니다. 제 학생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일부는 방금 자신들의 유산과 연결되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자신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보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중단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지 한글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대만의 미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대만어를 쉽게 쓸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말할 것이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말한다면 대만이 단순히 중국의 한 지역이라는 주장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했어요. 저는 후지사와 나오키 교수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멸종 위기에 처한 언어들과 함께 일하며 수년을 보낸 존경받는 일본 언어학자였어요. 처음에 그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발견을 검토한 후 그는 그 논리와 잠재력을 보았어요. 그는 우리를 돕기로 동의했습니다. 그의 지원으로 우리는 정식 학술 논문을 준비했어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연구를 국제적으로 출판할 수 있다면 정부는 우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중국이 알아차렸어요. 중국 국영 미디어는 즉시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중국 문화의 배신자라고 부르며 소위 대만의 중국 뿌리를 지우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었어요. 반발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부모님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일부는 자녀들을 제 수업에서 데려갔습니다. 정치인들, 기업들,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이 우리 프로젝트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진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정부는 학술적인 우려 때문에 우리를 중단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중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통제하기 위해 침략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은 단지 우리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학생들에게서 다른 무언가를 보았어요.
저는 그들이 처음으로 자신들의 언어를 썼을 때 자부심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한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흥분을 보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그들로부터 빼앗겼을 때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멀리 왔어요. 우리는 지금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만 같았어요. 프로젝트는 중단되었고 정부는 우리에게 등을 돌렸으며 중국의 압력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제 학생들은 낙담했어요. 일부는 이미 포기했고 다른 학생들은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기를 거부했어요. 후지사와 교수의 도움으로 우리는 우리의 연구를 정식 학술 논문으로 만들어 국제언어학 저널에 제출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일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한국, 그리고 유럽의 전문가들이 우리의 작업을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이것을 멸종위기 언어를 위한 돌파구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심지어 한글이 적절한 문자 체계가 없는 다른 언어들을 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었어요. 반응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국제뉴스 매체들이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언어기관들이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대만 정부는 우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처음에 관계자들은 조심스럽게 프로젝트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들은 소규모 시험을 허용하며 몇몇 학교에서 한글 기반 대만어 학습 자료를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완전한 승인은 아니었지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첫 공개 행사에서 한 노인 여성이 천천히 방 앞으로 걸어왔어요. 그녀는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한글로 쓰여진 대만 노래들이었어요. 그녀의 손은 글자를 따라가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드럽게 그녀는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평생 이 언어를 말해왔지만 한 번도 쓸 수 없었어요. 이제 처음으로 제 손녀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 모두는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학교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대만에게 그들의 목소리를 돌려주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반대는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았어요. 많은 이들이 여전히 그 아이디어에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분노하며 반응했고 우리를 분리주의자라고 부르며 대만이 프로젝트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대만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중단시키지도 않았어요. 아이디어는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정부가 우리를 다시 중단시키더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연구는 발표되었고 책은 인쇄되었어요. 그들은 이미 시작된 것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중국과 그 지지자들은 여전히 우리를 멈추고 싶어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언어는 힘입니다. 만약 대만이 자체 문자 체계를 가진다면 중국의 것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었어요.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만어를 위한 한글을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감히 묻지 못했던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다음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일단 그 질문이 던져지자 그것은 다시는 무시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대만인이었어요. 우리는 우리만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마침내 그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우리에겐 한글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